네, 처음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질문하는 수업,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질문하는 수업들의 유형입니다. 발표, 그다음에 서로 설명하기, 직소 모형이죠. 직소 모형으로 수업하고, 그다음에 전람회 형태 수업. 요게 아까 영상 나오다만 그 EBS에서 촬영한 그런 형태의 수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1, 2, 3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하기로 한 이번에 포스터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 발표에서는 보시면은 발표 내용을 듣고 이 발표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발표자가 하도록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이 수업은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기획 단계라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안내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설명하기 수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직소 모형을 하는 거고 지금 한 단원 수업이 끝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질문할 때 목적을 딱 정해줬어요. 배움을 유도하는 질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줘서 학생들이 와, 나도 못 배웠는데 내가 무슨 배움을 유도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제가 아주 예, 오늘 수업하고 오늘 자료를 빼왔습니다. 애들이 활동지 작성했던 걸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람회 형태의 수업은 저 때 수업할 때도 작년 수업이었는데요. 작년에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단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의 목적 자체가 지식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냐면은 이 전람회 형태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스를 2주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수업 시간 몇 시간 안 되는 걸 2주 동안 해가지고 진도 나가기도 바쁜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부스에 대해서 이 앞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때 질문을 만들도록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술 포스터 활동은 3학년 학생들이 포스터를 만듭니다. 작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 탐구 프로젝트였고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조사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후 행동 포스터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다른 과학 선생님이 3학년 수업을 맡으셔서 포스터를 만들 거고 그 포스터 밑에 이제 청중의 배움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전람회와 같이 지식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들을 하나씩 담아서 포스터를 보는 학생들이 그 질문에 답하고 포스터를 만든 사람한테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게 과학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떤 광수중학교 과학의 그런 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15분 안에 끝내야 돼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직소 모형이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전문가가 되어갈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활동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의 답은 모두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즉 내용 파악하는 시간인 거죠. 1번은 활동지의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얕은 질문 4개와 깊은 질문 1개를 만들어 주세요. 얕은 질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깊은 질문도 마찬가지고 청중의 배움을 유도하는 겁니다. 즉 내 말을 들었던 학생이 과연 내가 설명한 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그리고 깊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한 걸 바탕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치들을 넣어줬고요. 얕은 질문과 깊은 질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발표답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독창적인 내용에 좀 비유해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미션이었고요. 다음으로 항상 저는 수업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이 2명 이상일 때는 존댓말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존댓말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면은 뻔합니다. 활동지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때 가장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순서대로 배치를 다시 해달라. 그래서 좀 어떤 구조가 짜여있는 발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저렇게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AI 도움을 받습니다. 오프닝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광합성과 양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맨 처음에 학생들한테 오프닝 만들라 그러면 꼭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양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아니면 지금부터 양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 좀 멋있게 해보자. 예를 들어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개나리를 본 적이 많겠지만
우리는 광합성을 해야 양분을 합성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개나리는 광합성을 하는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도 꽃이 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이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못하겠으면 AI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대본을 보지 않고 좀 멋있게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까지 주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그 직소 모형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깊은 질문과 얕은 질문인데요. 얕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묻고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고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고 혹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질문들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얕은 질문이랑 깊은 질문을 이 질문하는 학교 컨퍼런스 작년에 했던 거 요 장소에서 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송출해 주시는 거 보고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길래 아, 이게 원래 있는 용어구나, 그 공식 교육학 용어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블로그 자료 이거저거 짜집게 하고 제 생각도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깊은 질문은 일단 정답이 없어야 됩니다. 정답이 없어야 되고 복잡한 개념을 분석, 비교, 평가, 즉 내가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학생이 직접 만든 예시입니다. 활동지를 오늘 바로 그 스크린샷을 찍어 오느냐고 편집이 잘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물어봤어요. 증산작용을 설명한 학생이 인간이 증상작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안 하니까요. 근데 뭐 이유는 어떤 것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양분을 얻고 살까요? 이거는 답이 있는 얕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고 사는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열려있는 질문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 것 중에 이제 깊은 질문 만들어라, 깊은 질문 만들어라 하면은 1단계가 이겁니다. 항상 만약의 질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 선생님한테 저희 지원단에서 연구하면서 역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의 질문은 아주 가치 없는 질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약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만약에가 가치 있는 만약에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더 가치 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정답은 없지만 가치 있는 대답은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일지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단원이 총 4개 단원 나가거든요. 식물과 에너지, 태양계, 동물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그리고 수행평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람회 수행평가. 이 5가지 수행평가와 단원에서 직소 모형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만든 깊은 질문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가 어떤 질문을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청중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답변을 했던 내용을 쓰시고 그 이유가 왜 인상 깊었는지 써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을 왜 만들었죠?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만들면서 무엇을 배웠죠?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일단 물어봐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답변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사람이 답하는 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혹은 이 사람이 답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이 사람은 진짜 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 3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2번째 방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소 모형은 내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고 내가 전문가라면 질문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질문을 설계할 때는 이 사람의 어떤 배움을 의도하고 설계했는가를 좀 담아내고 싶어서 이 답변을 통한 배움은 내가 어떤 배움을 설계했는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질문을 만드는 의도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의도는 지식적이지 않은 부분, 어떤 가치나 태도나 아니면은 기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적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오늘 적은 내용입니다. 한반 수업 끝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학생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 식물은 어떻게 양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의 질문이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파리지옥은 파리를 먹을 때는 광합성을 안 하는데 파리를 안 먹을 때는 광합성을 한다 그랬대요. 5개념입니다. 파리 먹을 때도 광합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했던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파리지옥이요 뭐요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이 학생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깊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든 의도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 식물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몰랐다면 내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 만들면서 배울 때는 이 친구는 잘못 썼죠. 배우지 말아야 할 걸 배웠습니다. 오개정을 배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확인했고 나중에 수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질문을 먼저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질문에서 뭔가 배웠다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거 먼저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광합성과 호흡의 시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학생들이 똑같이 무조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막고 죽어요라는 답변을 한번 막아줍니다.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도 만약의 질문이죠. 그랬을 때 광합성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고 호흡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더 오래 하게 된다면 우리 식물은 살이 찔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라 인상이 깊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학생들의 이게 질문을 만든 의도가 복습시키고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의 질문이랑은 달라요. 앞의 질문은 교육과정 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고 1학년 때 배웠던 생물의 다양성 단원과 연계되는 내용이고 이번에 이 시기가 바뀐다는 단어는 이 단원 안에서 광합성과 호흡을 연관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학교 안에서 배우긴 배우지만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배움과 연결되는지는 좀 다를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학생들이 써놓은 걸 보고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챗GPT를 학생들한테 쓰도록 하는데요. 학기 초에 정보 동의서 내보내면서 그 챗GPT 써도 된다는 정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챗GPT를 쓰도록 했고 이거는 사례 소개인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냐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너무 뻔한 답변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벗어나는 답변이 이 밑에 있는 답변입니다. 위에 거는 너무 뻔한 답변이에요. 오프닝 할 때 재밌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막 느낌표 넣고 마법 넣고 속임수 넣고 이렇게 여행 넣고 문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밑에 거 보시면은 감동 있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막 감동적인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의 눈과 뇌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협력해서 완벽한 시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협력하면서 삽시다라는 걸 만들어줬는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저는 절대로 저 멘트가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감성적인 역량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건데 질문하는 문화 만들려면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학생 칭찬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으면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금 고쳐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칭찬 먼저 안 하고 일단 고쳐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칭찬을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 굵게 해놓은 텍스트 빼고는 동료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제가 하지 않고 동료평가로 하면서 그 동료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서로서로 질문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칭찬하는 방법을 저만큼이나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챗GPT에 직접 접속하도록 했고요.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업입니다. 나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 역할은 뭐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칭찬 10개로 만들어주세요. 존댓말로. 그러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입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요. 자기들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투를 고쳐내서 자기들 말투로 칭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거를 리튼에서 했지만 아마 나중에는 이번에 아까 이제 허영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 아예 챗봇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칭찬 만들어내는 챗봇.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이고 뭘 요구하고 예시는 뭐가 있고 하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선생님이 잘하면은 학생들도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게 또 챗봇의 개념이고 이따가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터 만들기 활동인데요.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포스터인데 과학자 조사하기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고 그 칼 세이건의 삶을 쫙 조사했던 학생들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칼 세거는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깊은 질문이죠. 이걸 보고 학생들이 대답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뭐 1, 2학년이 대답해봐야 얼마나 깊이 있는 대답을 했겠어 라고 하면서 1, 2학년 과학 선생님들한테 맡겨두고 안 받거든요. 저는 3학년 담당이어서.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학으로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지만 그게 세금 걷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라부아지에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될까요? 말하면 탈세해서 만든 거니까. 그랬더니 자판 이 두 번째 칸이 답한 학생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다고 해서 벌을 안 받으면 안 된다. 벌은 받아야 되는데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죽이지만 말고 벌을 주자. 뭐 이런 내용인데 아주 정제된 언어로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걷어서 만들지 않고 올바르게 만들었다면 라부아지에의 생애는 어떻게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라부아지에 다음에 라부아지에로 인해서 만들어진 과학 기술들 중에 라부아지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 기술은 무엇이 있었을까요를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런 구글 설문으로 그냥 받아서 학생들한테 뿌려준 거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텍스트를 이쁘게 표장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의 벽 그래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한 걸 쫙 전시해내서 정말 광수중학교가 질문하는 학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봤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찰 중에서도 이렇게 위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성찰, 과정 성찰, 비판적 성찰이 있고 가장 수준 높은 성찰은 비판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람회 형태의 수업에서 이 가치를 물어보는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성찰을 위해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비판적 성찰은 이거였습니다. 우주 탐사 단원이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류는 우주를 탐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했고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활동들을 2주 동안 했었고 부스를 1주 운영했었고 성찰해내면서는 각자가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난 학생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인류가 우주를 탐사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래서 인류는 우주를 탐사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설계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학기에는 한 발짝 더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를 물어봤으면 그걸 왜 배워야 되죠?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걸 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가 생겼나요? 그런 마음가짐은 왜 중요하죠?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하겠다는 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질문해서 수업을 시작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질문 있는 학교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